아,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일단 영상을 봐야 돼요, 이거는. 네, 당시 그 운전 모습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.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위를 왔다 갔다 차선을 바꾸면서 쏜살같이 달리고 있습니다. 뭐 방향 지시 등은 당연히 켜지도 않고요. 비상등만 켠 채로 계속 차선을 바꾸면서 달립니다. 이 정체 구간이 시작이 되니까 아예 버스 전용 차선으로 넘어와서 달리고요. 경찰이 추적하는데도 멈출 생각을 안 씁니다. 이 끝내 경찰차에 포위되고 나서야 이 질주를 멈춘 승용차. 이 경찰이 차량용 소화기로 조수석을 깨고 나서야 이 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. 야, 이거 진짜 무슨 그 프로 레이서 수준이에요, 진짜. 그러게요. 운전을 이걸 잘한다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기흥 IC 쪽에서 이 잡힌 영상인데요. 보신 것처럼 저렇게 과속을 하고 난폭 운전하다가 경찰차에 포위가 됐잖아요. 여기서부터 더 이해가 안 가요. 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안 떼고 계속해서 이 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. 이야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는 소화기를 꺼내서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내리세요 하고 끌고 내렸다고 보니까 40대 여성 운전자였답니다. 아니, 40대 여성 운전자. 예. 자,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아이가 아파요. 자, 왜 이렇게 난폭하게 과속 운전을 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대답이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막 경찰 입장에서는 뭐 음주 검사라든지 했을 거예요. 음주라든지 마약도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아이 아파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입원하거나 아팠던 그런 증거 같은 건 없었습니다. 어머나. 계속 조사를 해보니 결국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그래서 저렇게 운전을 했고 저게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. 그 교수님 운전 경력 몇십 년이시죠? 한 40몇 년 됩니다. 아, 저렇게 빨리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? 뭐 당연히 없죠. 어. 그리고 40대 여성이 저렇게 분노의 질주를 180km까지 한다는 걸 오늘 제가 처음 알았고요. 저 여성이 하는 얘기가 아이를 우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엄마라고 하는 소리인데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본인이 아픈 거 같네요. 제가 봤을 때.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음주도 아니고 약물도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여성이 뭔가 좀 정상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 내면적으로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선행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평소에도 저렇게 180km를 안 달렸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언제부터 저렇게 그 속도를 갖다 내기 시작을 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얘기 듣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만 얘기를 듣는데 분명히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. 이 내용이 이제 어제 저희 뉴스룸 단독 기사였는데 제가 취재 기자한테 물어봤어요. 혹시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딱 그 말씀 하시거든요. 그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니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. 예? 자, 그래서 이 여성이 얼마나 심하게 난폭 운전을 했는지 목격자 얘기 준비했습니다. 보시죠. 저희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버스 전용 차도로 어떤 차가 너무 위험하게 내달리면서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더라고요. 저희 차가 완전히 흔들릴 정도로 아주 무섭게 굉음을 내면서 진짜 너무 위험하다. 2차로, 3차로를 되게 위험하게 막 끼어들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길래 저거 음주 아니면 도주 차량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죠. 그 진짜 영화 분노의 질주 보면은 이 기자 봤어요? 전 보진 않았는데요. 그 진짜 차가 쉥 하고 지나가면 막 주변이 막 다 막 들썩이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네, 맞습니다. 이 여성이 기흥동탄 IC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16km가량을 난폭 운전을 이어갔는데 이 차량이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고 하니까 이걸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견하고 정차 지시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지시도 무시했고요. 차선을 넘나들면서 도주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런데 그 당시 도주 영상 자세히 보시면요. 이 차가 그 오른쪽 사이드미러도 없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 상태로 시속 180km까지 속도를 높여가면서 순찰차를 따돌리려고 했던 건데 결국 길이 막히는 구간을 만나면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틈을 타서 순찰차가 이 차 앞을 가로막았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몰아서 결국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이 문제의 차량은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고 합니다.
야,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막 저렇게 차선을 바꾸면서 달릴 수 있다는 건 진짜 보통 운전 실력이 아닌데요. 그걸 자꾸 저도 운전 실력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제대로 달린 것도 아니고 난폭 운전이고 과속이었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었고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했잖아요. 예. 이거는 그냥 뭐 이른바 딱지 범칙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경찰에서도 난폭 운전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을 했습니다. 형사처벌 불가피합니다.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차로 공무집행을 폭행을 통해서 방해했다는 겁니다. 근데 참 이게 그 경찰도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분노의 질주를 했는지 저희 취재 기자한테 명확히 설명을 안 해주셨대요. 너무 궁금합니다, 진짜. 예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